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BCI 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화된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Q1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을 활용해서 모터 이미저리를 분류하는 연구입니다. 먼저 인트로를 보면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PC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해서 이제 모터 이미저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I는 외부 자극이 필요하지 않고 유연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유연한 시나리오는 저희가 이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터 이미저리는 왼손, 오른손, 발, 혀 이런 걸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BCI가 주로 적용이 될 뇌졸중 환자 같은 이런 환자들은 그 병증으로 의해서 언어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인 제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신체적인 제한이 예를 들면 한쪽 팔다리만 마비되고 그러니까 편측마비죠. 그리고 다른 쪽은 기능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게 되면 한쪽은 이제 재활이 잘 되는데 한쪽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쪽이 더 상상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한쪽만 사용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편측마비를 위한 PCI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 이런 의료 분야에서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EE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찍을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부족이 이런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되게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평소에 데이터들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의료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끼고 아니면 건강 검진을 받는다거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는 항상 측정이 되고 있고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지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워치를 24시간 끼고 있는다고 그 24시간에 대한 레이블을 모두 설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수면 중이다, 중이 아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레이블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인지 이런 건 사실 항상 레이블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얻기가 참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태스크, 모터 이미저리를 분류하는 거겠죠.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특정 태스크를 하는데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한 CASCE 제가 뒤에서는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Unilateral Upper Limb 데이터셋인데 이게 한마디로 그냥 한쪽 팔만 계속 사용하는 모터 이미저리입니다. 그래서 13명이 실험에 참여를 했고 포클레스 4가지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각 동작들은 130번의 트라이얼을 했고요. 나머지 2가지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BCI 컴퓨테이션 데이터고 EA, EB 이렇게 2가지를 썼습니다. 두 데이터 모두 9명이 측정을 했고 하나는 4클래스, 하나는 2클래스를 했는데 2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험자마다 개수가 랜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트라이얼 정보는 안 적었고 이 위에 있는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개 클래스별로 트라이얼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운 샘플링을 했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다른 데이터셋과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250Hz로 다운 샘플링을 했다고 하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조금 재밌는데, 저희가 어쨌든 언레이블 데이터라는 건 레이블링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모터 이미저리를 언제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저기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과 브레이크, 이 앞뒤에 있는 2초의 데이터를 더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인데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더 넣어서 실제 모터 이미저리를 안 한 시점의 데이터도 함께 측정했다,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케이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증명을 했는데, 이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총 간략하게 하자면 한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코더 하는 거. 사실 이게 데이터를 최근에 그 세미나를 들으셨겠죠. 이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학습을 해서 데이터들을 피처로 만들고, 여기 프로젝션 헤드에서 이제 매핑이 이렇게 다다닥 되는 거 됩니다. 그래서 그 매핑이 된 거에 대해서 로스를 뽑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로스를 줄이거나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 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된 인코더를 여기 밑에 실제로 우리가 분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이블링 된 데이터, 위에서는 이제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밑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류에 사용할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고 인코더에 넣어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파인 튜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언레이블드 데이터이기도 했고, 앞에 뭐 인트로덕션이나 아니면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MI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의 데이터, 제대로 에포킹이 된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 인코더에 넣으면 데이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이 인코더는 브레이크 타임과 그 레스팅에 대한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 이미저리에 대한 데이터에 알맞게 이 파인 튜닝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래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좀 옛날이긴 한데 예전에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이 컨트래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아까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냐면,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그림을 어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데이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건 한 사진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클래스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는 사진이겠죠? 모르는 클래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자라는 데이터도 똑같이 어그멘테이션을 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강아지에서 나온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들은 서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피처를 뽑았을 때 이 두 개가 비슷해야겠죠. 같은 분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포에 있는 얘들끼리는 로스가 작아지도록, 거의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 반대로 강아지에서 나온 거는 의자랑 최대한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분포가 가장 멀어져야 될 테니까. 이게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강아지에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막 점이 이렇게 막 찍힐 텐데, 얘들은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여야 될 거고, 여기 체어에 대한 얘들도 이렇게 막 점이 찍힐 겁니다.
이게 왜냐면 같은 사진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비슷한 분포를 가질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빨간색도 비슷한 분포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잘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이 분포가 점점 멀어지고 이 안에선 좁아지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어, 빨간 거는 파란색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클래스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해야 되고, 이 안에서의 분포가 점점 이렇게 작아져야겠죠. 좁아져야겠죠. 그래야지 분류가 더 잘 되고 학습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컨트래스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여기 위에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윗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거 밑에 실제 분류 파트로 가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류에 사용되는 인코더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여기 멀티 헤드 어텐션 블럭이 있고 여기 템포럴 컨볼루션 블럭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로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볼루션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아는 그 쉘로우넷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쭉 커널 하고 이렇게 채널에 대해서 커널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피처 뽑힌 걸로 이렇게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처럼 이런 타임 시리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요즘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계해 준 분들이 많아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텐션 하는 블럭이고요. 여기 템포럴 컨볼루션 블럭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고려하도록 만든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컨볼루션은 이렇게 전역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넘어오면은 저희가 그 다음 거에 대한 다음 시점에 대한 건 신경 쓰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딱 넣으면 이 전체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사실 저 뒤에 있는 원래 컨볼루션이었으면 예를 들면 3x3이었으면 이렇게 씌워지는 게 이제 한 칸씩 경겨졌겠죠. 그럼 여기 세 칸은 여기 뒤에 정보를 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템포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저희가 아는 이런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나 뭐 이지넷, 이지 컨포머, 이지 컨포머는 그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이 좀 쓰이는 그 브레인 디코더를 보면 예시에 나와 있는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게 성능이 좀 많이 낮아서 조금 왜 그런가 하실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손에서만 네 가지 동작을 한 겁니다. 사실 오른손 왼손은 이제 반대편 이제 센트럴에 EID가 나타나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근데 이제 한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영역은 다 거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뇌파가 발현이 다를 텐데 그걸 이제 캐치를 해서 분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성능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모델보다 좀 성능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PCI 컴퓨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모델을 제한하는 거다 보니까 어블레이션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unlabeled 데이터 만들 때 resting state 앞뒤에 걸 포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 건 그냥 딱 모토 이미저리를 한 시점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썼을 경우 이제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것과 어그멘테이션 할 때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스케일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가장 좋긴 했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제 통계 차이도 안 나와 있고 사실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서 성능은 좀 좋지만 이 연구에서는 성능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오른쪽 위에 겁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템포럴 컨볼루션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한 36% 정도 나왔는데 각각 하나씩 썼을 경우에는 46%랑 47% 그러니까 한 10% 정도 분류 성능이 올라갔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면 52% 정도로 이제 한 15% 성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모델 수핑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 컴퓨터스 앤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게재된 연구이고 인트로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면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보통 감성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감정을 식별하고 해석하고 처리하고 또 모방하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산물이 이제 감정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Human Love Interaction, 이 HRI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HRI 시스템을 이제 보통은 뭐 감정을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의료 분야나 아니면 학생이 이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교육적인 컨텐츠에서 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감정 상태를 분류하는데 EEG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EEG로 감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분석에는 이제 시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드 데이터는 15명 피험자가 참여를 했고 여기 레이블링이 네거티브, 뉴트럴 그리고 포지티브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고 인풋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스케일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 스펙트로그램이랑 비슷한 똑같이 이제 타임 프리퀀시로 변환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미지랑은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 주파수적인 특성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그냥 이미지에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플립이랑 미러링. 그러니까 수직으로 플리핑하는 거. 그리고 미러링은 이제 말이 미러링이지 사실 가로로 플리핑을 하냐, 세로로 플리핑을 하냐 그 정도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클래스에 따른 이런 스케일로그램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CNN 모델을 적용을 해봅니다. 뒤에서 결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앙상블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인풋 데이터가 지금 112부터 448까지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스펙트로그램을 그 타임 프리퀀시 별 만들어서 이미지화를 하게 되면 가로 세로의 픽셀 개수를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CNN 모델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 CNN 모델들은 전부 다 웨이트의 크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이 7개의 모델이 다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인디비주얼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CNN 모델을 하나하나씩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개 인디비주얼 모델 테스트가 있고, 앙상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평소에 하는 그 모델을 이제 여러 가지 돌린 다음에 거기서 뭐 보팅을 한다거나 이런 최종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신뢰성이 높은지, 어떻게 성능이 가장 좋은지, 이런 어, 앙상블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 배깅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모델을 이제 각각 이 7개 모델을 각각 학습시킨 다음에, 만약에 뭐 0, 1, 2가 있잖아요. 만약에 3 클래스면 0, 1, 2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걸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델 수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의 모델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각각 웨이트들이 있을 건데, 여기 W랑 B,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있을 건데, 이 7개를 평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진짜로 뭐 평균을 해서 하나의 모델처럼 만드는 거고, 이 가중치를 이제 평균을 하게 되면은 어, 여기 지금 인풋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합해서 모델의 이런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고,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단일 모델 7개가 이미지 사이즈, 여러 가지 사이즈에 대해서 분류 결과를 해봤더니 최대 한 98.4% 정도 나왔다고 하고, 배깅, 앙상블을 하는 경우에는 98.8%, 그리고 수핑을 하는 경우에는 99.3%가 나왔다고 하고요. 되게 높은 성능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다른 앞서 제안됐던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이, 이 논문에서의 결과는 이게 끝이고요. 사실 그래드캠을 이용을 해서 그 XAI 그 해석을 한 그림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딱 ERSP 웹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렇게 막 엄청 막 임팩트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니라서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두 번째 논문은 좀 빨리 끝났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모델을 좀 일반화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다양한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이 두 모델이 좀 소개하기에 좀 쉬우면서, 그리고 좀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게 됐고,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의 어떤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학습하게 해서 모델이 일반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가중치를 합성을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사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분석하고 있는 초각 데이터가 같은 레이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는 같은 거칠기인데 이 데이터들이 주파수 특성들이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어떻게 제가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처럼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칠기 단계에 대한 분포를 좀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언슈퍼바이즈드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언레이블드 되는 걸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레이블을 넣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레이블의 특성이랑 주파수 특성을 좀 같이 고려해서 분포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 모델 수핑 방법은, 사실 저희가 항상 인디비주얼이나 앙상블 모델을 많이 사용해 오잖아요. 특히 인디비주얼 모델도 아까 보통은 모델이 여러 가지의 스트림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피처들을 또 플리 커넥트돼서 합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게 모델 수핑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모델 여러 개 학습해서 그냥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다 똑같이 만드는 평균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델인데, 여기서 좀 더 성능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이게 이 스핑 방법이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모델이랑 데이터가 완전히 안 맞으면, 애초에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맞아서 이 성능이 안 좋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뭐 50, 그러니까 찬스 레벨 나오는 거 여러 개 모은다고 해도 뭐 성능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한 7, 80% 정도 나오게 되면은 좀 사용해 볼 만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트레이닝 성능이 한 80% 나오는데 테스트 성능이 한 70%밖에 안 나온다거나, 이게 어쨌든 약간의 오버피팅이 있는 건데, 이런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성능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격차를 줄이고 싶다면 모델을 좀 더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모델 스핑 방법은 되게 간단하니까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